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0대 대선 결과 정권이 교체되면서 기존의 지역 현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고 있던 군공항 이전 문제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입니다. 이전 지역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광주를 찾았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쇼핑몰이라든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 특별한 공약을 했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더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군공항 이전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사회적 합의를 못 박은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국무총리실에서 범정부 협의체를 꾸려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합의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군공항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정권마저 바뀌면서 범정부 협의체 자체가 유지될지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범정부 협의체 없이 지역끼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 정부가 끝났으니까 그걸 없애고 또 새 정부라서 새로 만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시간적으로 또 그 지연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현 기구를 물론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 유지를 시켜서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다음 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을 앞둔 가운데 광주 군공항 문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여부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와 전남 인사 중 누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포함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불모지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도왔던 송기석 광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 단장, 박주선 중앙선대위 산하 동서화합비례위원장, 김동철 지역화합본부장 등 전직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갈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윤영일 전 국회의원과 윤택림 전 전남대 병원장 등도 거론됩니다. 광주와 전남의 공약이 최종 국정과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인수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40% 가까운 득표율을 올린 투표소가 있어 화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이동 제5투표소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704표를 얻어 38.8%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는 광주광역시 전체에서 윤 당선자가 기록한 12.7%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봉선이동 제5투표소는 광주광역시에서도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한 지역이며 광주에서 몇 안 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봉선이동 전체로도 윤 당선인의 득표율이 27.1%를 기록했는데 광주 전체 득표율 12.7%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주말에도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에서는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모두 8,0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와 순천의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웃돌면서 8,225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3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14일은 주말부터 시작된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양현종과 나성범을 영입해 투타를 강화한 기아는 월요일과 화요일 대구에서 삼성과 경기를 갖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수원에서 KT와 이후 토요일에는 다시 부산으로 이동해 롯데와 경기를 갖습니다. 14일부터 일주일간은 전라남도 탄소 중립 주간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전남도가 지난해 3월 발표한 탄소 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기념해 일주일 동안 다양한 실천 운동을 펼칩니다. 월요일에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위해 전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포럼이 열리고
수요일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소등 행사 등 다양한 캠페인이 이어집니다. 15일 화요일에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환영식이 곡성에서 열립니다. 2년째를 맞은 전남 농산어촌 유학에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에서 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지난해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전남 18개 시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한 유학생과 가족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전남, 서울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18일 금요일에는 제36회 광주 연극제가 개막합니다. 오는 23일까지 6일간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연극제에는 모두 6개 극단이 출품한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연극제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작품은 오는 7월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참가합니다. 오는 20일에는 6일 지방선거에서 군수와 군의회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구청장과 시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돼 이날 이후 모든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운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을 이끌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춘진 사장을 백지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춘진 사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AT가 ESG 경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코리아 그린푸드데이라는 게 있네요. 네. 저탄소 식생활 개선 캠페인인데 이거 어떤 캠페인인가요? 글자 그대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식생활을 하자. 이런 운동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에 영향이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자 하는 운동입니다. 네. 사장님이 지금 보니까 15일이 취임 1주년이시네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저희가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세우는데 5년 이상의 성과를 1년에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 좀 더 개선해 나가시는가요? 아니면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되죠. 이 운동은 우리 공사만 해서는 되지가 않죠. 그래서 현재 이 광주시 교육청 등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전체 17개 광역시도와 그리고 17개 광역시도의 교육청과 또 이제 새마을중앙이나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연합중앙회 등 많은 이런 단체 그리고 물류회사, 생산회사 많은 회사들이 함께 동참해야 가능합니다. 식량 안보. 네. 이걸 생각하시면서 식량식품 종합 가공 콤비나트. 네. 저희가 콤비나트는 학교 다닐 때 그냥 광물 쪽 이런 콤비나트만 알았는데 식량 쪽의 콤비나트 이게 어떤 거죠? 이제 코비드-19이 생기니까 각국의 식량 수출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시켰죠. 우리가 먹거리의 5분의 4, 즉 곡물의 5분의 4를 수입해 먹는다라죠. 외국의 곡물회사에서도 하나도 들여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곡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식량 안보 및 식품 콤비나트 시설을 만들자. 그래도 이러한 적지가 어딘가 하고 찾아보니까 새만금항. 찾으셨군요. 네, 새만금항이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이게 다른 동네 전쟁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싶지만 당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작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2월 24일자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밀 가격이 42% 올랐어요. 옥수수가 26% 올랐죠.
콩이 한 20% 올랐고 이렇게 이 전쟁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 하면 이게 곡물 가격이 튀는 거죠. 선생님 끝으로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앞으로 AT가 이런 역할들 해나가겠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역시 이 전남 광주는 농도죠, 농도. 그래서 저희 이 공사가 나주에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사도 전남 도민의 일원으로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수출하는 업체의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또 박람회 참가라든가 또 해썹 인증이라든지 또 이제 국제사회에서 안전을 인증받는 데 돈이 들어가죠. 이제 그런 돈도 지원을 하고 우리가 잘 사는 미래를 향해서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지만 겨울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강수량은 강진 33.5mm를 최고로 장흥 27.4mm, 담양 23mm, 보성 19.4mm, 광주 16.4mm 등을 기록했습니다. 비는 오늘 밤 9시까지 내린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내일 아침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강수량은 5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순천, 광양, 여수 등 광주 전남 9곳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단비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겨울 가뭄 탓에 섬 주민들이 식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보길도와 노화도에 식수를 공급하는 부황제의 저수율이 27%에 그치면서 5월 14일까지 제한급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도 앞해읍 매화도 식수원의 저수율이 7%까지 떨어져 인근 생활용수 지하수에서 하루 평균 120톤을 수원지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봄꽃의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 광주에서 봄철 매화가 관찰된 것은 지난 5일부터로 이는 평년보다 3일가량 빠른 것이며 지난해보다는 11일 늦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늦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지난해 봄꽃 개화가 매우 빨랐기 때문으로 지난해 광주 전남의 3월 평균 기온은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